어제 우리가 배워봤던 이론 오늘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걔네 각도였죠. 근데 죽은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었지만 얘를 또 살려내는 방법도 나는 알고 있다까지 말씀해 주시고 어제 그 방법은 공개를 안 해주셨거든요. 오늘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해서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낸 건 아니고 네. 다른 분이 이제 아. 했던 거를 제가 좀 감명 깊다기보다는 좀 약간 인상이 남아서 네. 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요것조차 사실 제가 활용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세워서 만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걸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걔네 각도 이론이 죽은 이론이냐면 요 기울기가 1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울기가 1인선의 X축, Y축에 기준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이제 가격인데 네. 어떤 걸 기준으로 1대1로 해가지고 선을 긋냐, 요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시작점이 맞아요. 애매하다. 네, 시작점도 이제 하는 기준이 없고, 그래서 요게 어쨌든 죽은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골이사 박경철님이었나?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선을 4개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생로병사라고 선 이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4개의 선인데 네. 생로병사 말고는 뭐 딱히 뭐 끌리는 게 없긴 해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세운다라고 하면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올라갔다 떨어지면 여기 올라가는 요 고점이랑 여기를 연결해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선을 하나 긋고 그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조정받았을 때 요때의 선을 딱 하나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생선, 로선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여기서 네, 요 하나 더 그어서 여기가 병선. 그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여기가 네. 사선. 이런 식으로 이제 그었던 거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요 생선과 로선 사이에서만 매매해라. 네. 요 사이에서만 매매하고 요 로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매도해라. 네, 요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깔끔하게 일단 그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요 안에서만 이제 매매하라 이거예요. 매매하고 로선 아래로 떨어지면 전부 다 매도. 그다음에 사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생로병사 이런 식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도 활용하기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울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기울기가 1이든 뭐든 이런 걸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본 기준으로 한 건데 예를 들면 요 부분도 확대해서 생로병사선을 그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셨던 건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요 안에서만 매매를 해라. 매매를 하라는 얘기는 요 선에 닿으면 사고 결국 요 선을 뚫고 떨어지면 팔아라. 예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 로선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고점을 갱신해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고점을 갱신해요. 고점을 갱신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세상 하락 추세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해서 그러면 요거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요거 때문에 갖고 있느니 차라리 여기서 전부 다 매도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퍼즐각도 이론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 로선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요선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네. 네,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본인은 기준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할 때는 네. 결과적으로 얘를 어떻게 잡느냐 시작점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네, 근데 자세한 설명 그때 없어가지고 네. 이제 제가 연습한 걸 이제 말씀드리면은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을 할 때가 이제 기준인 거예요. 네,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를 때. 네, 이때가 이제 기준인 거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여기도 갑자기 튀어오는 거를 볼 수 있지 않냐. 그렇죠. 네, 여기도 갑자기 튀어오는 걸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 그게 맞긴 맞거든요. 네. 네. 그러면 또 뭔가 좀 애매모호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일단은 오늘은 요거를 한번 다른 차트에 기존에 있었던 차트에 이건 옛날 차트여서 한번 적용해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일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그냥 퍼즐 각도 이론 딱 알려주면 되지 왜 굳이 왜 굳이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다른 것까지 알려줘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러한 과정들 이게 왜 생겨났는지 알지 못하면 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 제가 이제 그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누구나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이론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 같은 경우에도 공식을 사용하면 누가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에도 누가 해도 물론 100% 똑같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저랑 비슷하게 그릴 수 있게 돼야지만 좀 이론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네. 순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자 일단은 요거를 이제 보면 네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그릴 만한 곳을 이제 표시를 해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얘를 처음 기준으로 잡느냐 얘를 처음 기준으로 잡느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네. 어려운데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쉬워요. 사실 그냥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네, 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차 이렇게 그리면 이게 생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로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뚫고 떨어졌어도 어쨌든 고점을 갱신하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거를 요렇게 볼 게 아니고 요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혹은 요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오늘 제가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이러한 고민 때문에 내가 만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습을 하다 보면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걸 얘를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얘를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그쵸. 얘를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가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선을 뭐 4개를 그린다 해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그릴 것이냐. 네.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올라갔다 떨어진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을 그리면은 이제 요게 생선이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로선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얘를 뚫고 떨어지는 요 타이밍에 전부 다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요게 병선, 그 다음에 요렇게 얘가 사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잘 맞죠. 네. 왜냐하면 여기를 뚫고 고점을 갱신하긴 했으나 이후에 어쨌든 하락 추세가 됐으니까 요 정도는 이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요 선을 뚫고 떨어져도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퍼즐 각도 제가 만든 거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경우도 체크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해서 좀 체크하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제가 다음 시간대에 제가 설명드리면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해보고 네.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간 거를 이렇게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뚫고 떨어지면 이제 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갱신했지만 이후에는 네, 요렇게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네, 물론 고점을 갱신했지만 요 고점을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갖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팔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매를 하느냐, 네. 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걸 다 확대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일봉으로 돼 있는데 뭐 네. 6시간 봉을 한다던가 1시간 봉을 확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이거 만드신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준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문제였더라. 첫 번째는 시작점을 어디로 하는지 여전히 애매하다. 첫 번째, 시작점을 어디로 하는지 여전히 애매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한 번 올라갔다 떨어진 거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한 번 올라갔다 떨어진 걸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얘를 한 번 떨어졌다 올라간 걸 얘로 기준을 봐야 될 것인지, 이게 애매하더라. 맞아요. 네. 그리고 요 선을 뚫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였고, 자,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 네,
오늘 알려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빨리 알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엘리엇 파동을 꼭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엘리엇 파동을 반드시 공부하고 오셔야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번 그려보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거랑 엘리엇 파동이랑 합쳐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엘리엇 파동으로 따졌을 때는 이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서 161.8에 얼마, 뭐 261.8에 얼마 이런 식으로 매도를 걸어 놓는 거였는데 그러면 이 퍼즈 각도선이랑 합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요번에 제가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인 개수 늘리기라고 있는데 요 코인 개수 늘리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 아까 전에 보셨지만 로선을 뚫고 떨어지면 하락한다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퍼즈 각도선이 로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의 기준이 있는 건데 요거를 뚫고 떨어지면 하락하니까 그러면 내가 물려 있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높은 자리에서 가격이 높을 때 팔고 가격이 낮을 때 다시 사면 코인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서 코인 개수를 늘릴 수도 있다. 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사실 요거는 어렵긴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숏으로 수익 내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서 어렵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해놨고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러한 점들이 불편하구나 이러한 점들이 문제였구나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엘리엇 파동을 복습하고 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딱 차트를 켜놓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배웠던 이론들을 적용해 보려고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시작점, 그리고 어떤 하락에 두 번째 선을 그어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데 이런 부분에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퍼즈 각도 차트였나요? 네, 퍼즈 각도 이론. 퍼즈 각도 이론. 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배워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 엘리엇 파동은 각자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오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